자, 이번 시간은 이제 카시트 신생아 때부터 주니어 때까지 그 사이에 토들러가 어떤 건지를 알아보고요. 저를 도와주실 우리 아이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저를 도와줄 겁니다. 네. 귀엽죠? 네. 먼저 이제 신생아 카시트는 360도 회전이 돼야 돼요. 마주보기가 돼야 되는 것처럼 아이가 어렸을 때는 뒤를 봐야 되는데 유모차를 주행을 할 때는 아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마주보기를 하는 거지만 카시트는 그 원리가 아니라 작은 충격 시, 사고 시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보기보다 뒤보기, 후방보기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거고요. 그 기준은 탑승을 해요. 탑승을 해서 차가 출발을 해서 작은 충격이 꽝 일어나면 아이 목이 이렇게 꺾일 수 있어요. 상체가. 가슴은 안전벨트로 잡아줘도 목이 꺾이기 때문에 15개월 전까지는 목하고 척추의 힘을 많이 곧게 줄 수가 없어요. 작은 충격이어도 확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부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반대로 뒤보기 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 작은 충격이 있더라도 머리부터 어깨랑 등이랑 엉덩이, 하체까지 골고루 힘이 분산받게 되죠. 충격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겠죠. 예, 그래서 카시트에 써 있습니다. 카시트에 어떻게 써 있냐. 여기에 0개월부터 15개월까지 0부터 15month라고 돼 있죠. 여기에는 앞보기 금지라고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앞보기 탑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탑승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아빠가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고 보조석이 있고 뒷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뒤보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카시트를 장착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신생아 카시트는 360도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 그리고 발받침이 여기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연결부터 바로 태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생아 카시트죠. 카시트 보면 아이소픽스라고, 이게 아이소픽스예요. 이거를 차의 시트에 장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집게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집게 모양이 차 시트 뒤에 보면 이렇게 바가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 딱 찝는 거예요. 딸깍 소리가 나면 제대로 찝힌 거예요. 좌우가 제대로 찝혔는지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색깔로 보여줘요.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바뀐다든지 아무 색이 없었는데 갑자기 초록색이 나온다든지 딸깍 소리와 함께, 그러면 장착이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식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다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제대로 장착이 됐는지. 여기서 보는지 앞에서 보는지 보는 데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정확하게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래서 ISPS가 들어가 있죠. 이거를 빼줘야지 설치할 때 편하겠죠. 양쪽을 앞뒤로 빼줘요. 엄청 무겁지만 제가 가벼운 척하고 들을 거예요. 예. 무게가 좀 나갑니다. 네. 그래서 차 문을 이렇게 열겠죠. 차 문을 열고 카시트를 장착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가벼워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차 문을 열고 차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기 전에 보면 뒷좌석에 가운데는 없어요. 가운데는 없고 좌우에 있는 좌석만 ISPX가 있어요. 좌우에만. 가운데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옆에도 없어요. 운전석은 당연히 없고 무조건 뒷좌석에만 태우는 거고, 뭐 승합차 같은 경우는 가운데 라인이 없고 뒤에 두 라인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ISPX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죠. 보시면 이렇게 쇠가 나와 있죠. 이렇게 디귿자로 쇠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시트가 좀 과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ISPX 발을 보여준 거고요. 네. 안 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죠? 요게 있습니다. 그 대부분 시트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눈으로 봤을 때는. 손가락으로 집어 넣는 거예요. 가서 집어 넣으면 딱 걸려요, 이게. 아, 여기 위치에 있구나, 좌우에. 이렇게. 그리고 어떤 차는 여기에 단추 모양으로 이렇게 ISO라고 써 있어요. 또 어떤 차는 캡이 있어요. 이렇게 캡이 있어요. 그래서 캡을 열거나 밀면 여기 나와요. 캡이. 그런 차도 있어요. 예.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이소픽스를 물리는 거죠.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올려놓고 좌우에 체결을 하는데
앞에서 한번 체결하는 거 보여주고 옆에서 체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밀어 넣으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옆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반대로 와서 그 위치에 있는 걸 보고 밀어 넣어요. 그러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밀려요. 이때 뒤에 물리긴 했지만 요 리바운드 스토퍼가 등받이하고 떨어져 있으면 또 이게 충격 시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에 제대로 밀리면 밀린 상태에서 끝까지 밀어 넣어요. 소리 들었죠? 끝까지 밀어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장착이 뒤에는 완료가 된 거고,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다른 건 여기에 있고요. 이 카시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덜 내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완벽하게 내리거나 완벽하게 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내려서 보면 이것도 역시 여기 옆에 초록색 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게 돼 있어요. 요게 요 상태에서 내리면 이렇게 대부분 설치를 잘못하는 경우, 예, 그러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되거든요. 충격을 이렇게 끝까지 내린 다음에 여기서 카시트를 조금 들고 한 단계 더 내리는 거예요. 한 단계만 더 내리는 거예요. 그럼 밑에 지지가 완벽하게 됐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앞 뒤로 지지가 완벽하게 돼야지만 카시트가 설치가 완료가 된 거고, 이때부터 편하게 아이를 태우게 되면 어떠한 충격에서도 다 인증받은 대로 안전하게 태울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옆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뺄 때는 여기 있는 버튼을 올리고 눌러주면 초록색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차 다 집에 두세 대씩 있으시잖아요. 그죠? 차, 딴 데도 옮기시고 하려면, 그죠? 예. 그 차 옮길 때 풀러서 또 옮기시고, 아니면 왼쪽 자리에서 오른쪽 자리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전석 뒤에면 엄마가 안고 타서 태워도 되고, 보조석 뒤에 앉혔으면 문 열고 태운 다음에 엄마가 한 바퀴 돌아서 가서 옆에 타도 되고, 뭐 그거는 여러 번 해보시면서 좌우에 어떤 데도 상관없습니다. 라이프 패턴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빼놓고 위치를 손으로 한번 확인하고, 아 여기에 있구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을 때 여기를 잡고 밀어 넣죠. 초록색 보이세요? 바뀌었죠? 다시 한번. 지금 풀어져 있는 상태, 초록색이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밀어 넣으면 딸깍 소리와 함께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설치가 완료된 거예요. 이때부터는 뒤로 요 공간 보이죠? 요 공간을 붙이라고 아까처럼 밀으라는 거고요. 당겨지진 않아요. 밀어지긴 해요. 근데 한번 탁탁탁 밀리면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고정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꽂았어요. 이때부터는 절대 당겨도 절대 안 빠집니다. 이제 유격을 없애기 위해서 소리 나죠? 빠지지 않아요. 밀어지긴 밀어줘요. 끝까지 미는 거예요. 끝까지. 예, 그럼 고정이 된 거고, 역시 발받침도 이 상태에서 깊게 내린 상태에서 한번 들어주고 내려주는 거죠.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15개월까지는 이렇게 앞보기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에 락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락을 딱 걸어놓으면 15개월 미만이니 앞보기가 아예 안 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뒤보기 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 대신 삼촌, 뭐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태우러 갔어. 근데 모르고 앞에다가 태우고 출발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잠궈 놓는 거죠. 카시트 설치한 사람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태워도 안 넘어가요. 아무리 해도 안 잠깁니다. 네, 안 돼요. 안 돌아가요. 근데 이 락을 풀면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모든 제품들이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락 기능은 있는 것들이 있고 없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태울 때는 옆에 문을 열고 아이를 태우죠. 아이를 안고 가겠죠. 아기띠들 안고 가죠. 잘 어울리나요? 네, 이렇게 지금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풀죠. 이렇게 풀고 안전벨트에 지금 아기띠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게 아기띠가. 그러면 먼저 이게 바로 태우면 아예 팔이 안 들어가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이 앞에 버튼을 통해 눌러주면 둘 중에 하나만 당기면 돼요. 이게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넉넉하게 해놨죠. 넉넉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아기띠를 풀고 아이를 앉힙니다. 이렇게 앉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벨트를 체결을 해요. 팔을 잡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안전벨트를 눌러서 딸깍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이때 너무 크죠, 이게. 그런 다음에 아예 옷 매무새하고 뭐 이렇게 팔 끼는 거 다 보고요. 다 확인한 다음에 요걸 당기면 돼요. 당기면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든 다음에 아이를 앞보기로 출발. 맞아요? 오, 잘 들으셨네. 예.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잘 안 들으시죠? 예. 그렇죠. 이렇게 다 잘 태운 다음에 뒤보기로 이렇게 해서 아이가 안 잘 때 좀 세워놓고 다니도 되고요. 좀 피곤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릴 때 그 상태에서 한 다음에 아이를 안아도 되고요. 바깥으로 내린 다음에 옆으로 돌리고 문 열고 여기서 뭐 내리도 되고 편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도 한번 비슷한 상황인데 한번 알아볼게요. 많이 전화가 와요. 회전이 안 돼도 전화가 많이 와요. 이렇게 갔죠. 설치하고 갔을 때 요걸 꺼냅니다. 나 요거까진 잘했어. 그래. 이때 이렇게 하고 설치해요. 밑에도 다 설치합니다. 이렇게. 안 돌아갑니다. 예. 왜냐? 여기 레그 서포터라고 하는 발받침을 안 당겼어요. 힘을 못 받는 상태에서 설치한 거죠. 원하는 만큼 딱 고정을 시켜 놓고요. 하시는 거고, 뒤에도 아이스피스가 고정하게끔 돼 있고,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멕시코시는 빨간색이 없었어요. 아무 색이 없었는데, 지금 요거는 빨간색이 표시가 아예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물리면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렇게 눈으로 다 표시하게 돼 있고요. 요거는 회전은 앞에 눌러서 회전하게끔 360도 하게끔 돼 있고요. 요거는 브라이텍스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옆에 버튼을 통해서 좌우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거고요. 역시 이렇게 되고요. 초록색 보이죠?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IF6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텍스는 또 장점이 이 회사만이 갖고 있는 뭐 기술인 거죠. 아이소픽스가 보통 일자로 아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자 집었는데 이 제품은 일자로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피벗링크라고 하는데, 기술력이죠. 이 승용차냐 SUV냐 더 큰 뭐 차냐 뭐 승합차냐에 따라서 등받이 각도가 깊고, 그다음에 또 세워져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밀착을 시키려면 각도가 좀 있으면 좋다라고 해서 각도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등받이도 이렇게 리바운드 스토퍼도 이렇게 서 있는 각도하고 들어서 약간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더 밀착시키는 그런 또 기술력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신생하고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태우는 거예요. 수입사들은 다 4세까지 48개월 막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못 타요. 아이가 너무 커가지고 못 타고, 보통 3살 넘어가면 3, 4살 그 전까지 타는 거죠. 그렇다고 뭐 24개월 이건 아니고요. 보통 4살까지니까 그 이후까지는 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더 이상 못 타면 그때 바꾸는데, 역시 머리 높이를 올려서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에 맞게끔 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이가 오래 탈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이 제품은 사용 기간이 길어요. 10세 막 이래요. 그래서 좀 길죠. 주니어용까지 대체를 하는데, 사실은 신생아 전용이 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옆에서 주니어하고 토들러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카시트는 보통 105cm 정도 이렇게 보면 돼요. 4세 이렇게 기준으로 보고, 키로 얘기했을 때는 저처럼 키가 큰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왜 이렇게 웃으세요, 갑자기? 예,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5cm 정도, 나이 상관없이 너무 크면 안 된다. 그럼 바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토들러고, 여기 있는 게 주니어예요. 토들러는 안전벨트가 있어요. 주니어는 안전벨트가 없어요. 그러면 주니어는 안전벨트 없이 타는 거냐? 차량용 안전벨트를 이용하는 거죠. 요거는 카시트를 잘 견고하게 장착을 하고 자체 안전벨트를 쓰는 거예요. 그럼 토들러는 왜 필요하느냐? 토들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생아를 우리가 아예 첫째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둘째가 빨리 생긴 거죠. 그래서 얘도 아직도 이제 돌 됐어요. 한 13개월, 15개월 됐어요. 두 돌이 안 된 상태인데, 아이가 아직은 주니어 타기에는 너무 커요. 아이가. 그러면 아이가 똑같은 걸 하나 더 사기에는, 얘는 곧 있으면 1, 2년 있다가는 못 할 것 같은데 또 똑같은 걸 사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돌이 지났으니 토들러형으로 태우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연년생이나 이럴 경우에는 토들러 태우는 거고, 아이가 한 뭐 2, 3년 뒤에 둘째 아이가 고 2, 3년 터울로 생겼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 타고 자연스럽게 주니어로 갈아타시면 돼요. 토들러하고 주니어는 360도가 안 돼요. 너 뒤 보고 출발해 그럼 절대 안 갑니다. 어디든. 무조건 앞볼 라이에 이때는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엄청 크죠. 아까 그거 보니까 여긴 꽉 찼는데 또 엄청 크죠. 토들러는 벨트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들러는 토들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토들러는 벨트형이 있지만 벨트를 아이가 성장을 하면 벨트를 뒤로 아예 벨트를 탈착 뺄 수 있거나 아니면 등받이 뒤로 접어서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니어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들러는 주니어용으로 같이 대부분이 다 같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벨트가 없는 주니어보다는 토들러는 조금 더 비싸겠죠. 예. 근데 굳이 신생아 쓰다가 바로 토들러 갔다가 주니어로 갈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신생아를 오래 쓰고 바로 주니어로 가면 된다. 근데 그 사이에 이게 필요할 때 있으면 요거를 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역시 주니어 때 쓸 수 있는 안전벨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보시면 요 목 보호하는 머리 헤드 보호하는 옆에 보면 이렇게 헤드레스 옆에 안전벨트 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앉았을 때는 안전벨트 이쪽에서 꺼낼 거고 오른쪽에 앉았을 때는 오른쪽 이쪽에서 꺼내잖아요. 그때 안전벨트가 여기로 통과를 하는 거예요. 여기로 안전벨트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쪽으로 탔을 때는 안전벨트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일로 꽂는 거고요. 이쪽에 앉았을 때는 일로 돌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안전벨트 끼우는 게 여기 왜 있느냐. 이걸 딱 끼운 다음에 아이 머리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끼운 다음에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면 안전벨트도 내려가요. 일로. 이렇게. 그래서 주니어형은 시트를 빌리는데 이 시트를 차에 고정시켜 놓고 안전벨트를 얼굴과 목 위치에서 가슴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고 시에 목이나 얼굴을 째면 안 되잖아요. 안전벨트가. 그래서 인위적으로 여기 벨트를 통해 가지고 얼굴 밑으로, 목 밑으로 가슴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주니어용 카시트가 필요한 거고 아이들이 뭐 3세, 4세 좀 컸다고 불편해한다고 안 태우면 안 돼요. 성인 안전벨트는 얼굴, 목을 억제해서 더 위험한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꼭 주니어용을 아이가 커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여기까지 카시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